정의 도시 여행 이도저도.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브라이언 정의 이도저도 MC JJ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커뮤니케이터 브라이언 정입니다. 또 만나뵙습니다. 네. 오늘은 어디로 저를 데려가십니까? 네, 오늘 갈 도시는 제가 네. 어떻게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어디로 갈지? 퀴즈요. 네, 처음부터 예. 네, 이 도시는 굉장히 높은 데 있고요. 그리고 시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1952년도 하계올림픽이 열렸고, 그리고 호수가 무지무지하게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북쪽에 있고 호수가 많은 나라면은 북유럽인가? 북유럽 쪽일 것 같은데. 북유럽 네. 아는 나라가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 아닌가요? 네, 한 가지 힌트를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 나라 사람들은 그 모닝 커피를 안 마시면 일을 못 합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커피 소비량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네덜란드하고 네. 1, 2를 다투는데 2013년 기준으로 커피 소비량이 가장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브라질이나 미국에서 많이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세계에서. 이 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제일 마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네. 이 나라 사람들은 이제 암카흐비를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암카흐비 이게 모닝커피라는 뜻인데요. 네. 요 암카흐비에서 감을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암카흐비를 마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자겠네요, 다들. 이 사람들은 밤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못 자는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그냥 알려주시면 안 돼. 너무 어려운데. 네. 요즘에 흔히 말하는 네. 한국 젊은이들이 많이 접두사를 우리나라 이 국가명에다 붙여서 헬모모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헬 생각나는 게 있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헬모모가 있죠. 그러나 그 헬은 아니고 이 헬과 그 헬은 전혀 다르고 이 도시의 이름은 바로 헬싱키입니다. 헬싱키. 네. 핀란드군요. 핀란드. 그렇습니다.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로 그럼 지금부터 떠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네. 원래 사실은 이게 핀란드는 우리나라식 발음이고 원래 핀랜드죠. 그렇죠. 근데 핀란드죠. 우리나라 예. 자음접변 현상이 있어서 그냥 핀란드 하는데 그냥 편의상 오늘은 그냥 핀랜드 이러면 너무 이상하죠. 네. 그래서 그냥 핀란드로 너무 잘난 체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핀란드로 갑시다. 그냥 핀란드로 그냥 통일하는 걸로 하시죠. 네. 헬싱키는 부루마블에서 많이 친숙한 이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그곳을 놀러 가나요? 예전에는 여기서 말하는 예전 한 10년 전인데 1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많이 알려진 도시는 아니었는데 보통 경유지로 많이 알려졌는데 이제 지금은 사실 이제 볼 것도 많고 많이 알려져서 지금 이제 꽤 가는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 경유지로 유명한 게 핀 항공인가요? 핀에어. 그렇죠. 핀에어. 네, 그게 네.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유럽 갈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핀에어가 한 15년 전, 네. 15년 전쯤에 우리나라에 론칭을 했는데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도시 홍보 여러 가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좀 저렴하게 플라이 페어를 비행기표입니다. 비행기표를 좀 내놔서 그 핀에어가 지금도 저렴합니다. 사실은 그걸 타고 많이 가죠. 그래서 헬싱키를 들렀다가 이제 유럽 여행을 본격적으로 가는 그런 곳이죠.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참 이 핀란드나 핀란드 헬싱키 이런 거 잘 몰라요. 네. 그냥 느껴지는 거는 예전에 휘바 자일리톨. 그렇죠. 휘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핀란드가 별로 유명하진 않잖아요. 우리한테 그냥 유명한 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요 정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인지도로 네. 따지면은 역시 스웨덴, 복지 천국이라고는 스웨덴, 네. 그리고 바이킹의 원조 바이킹국이라고 하는 덴마크. 덴마크도 있구나. 그리고 연어로 너무너무 유명한 우리나라에 들어온 연어가 대부분 노르웨이산인데요. 그 연어로 유명한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보다는 조금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그럼 핀란드는 뭐가 어떻게 유명합니까? 핀란드는 여러 가지 지표로 사실 유명한 나라입니다. 들으시면 JJ가 들으시면 정말 놀라실 것 같은데 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위를 한 게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라고 아시나요? 국경 없는 기자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떤 네. 언론을 이렇게 언론 통제를 감시하는 그런 기자회인데 거기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보도의 자유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하는 그 NGO 단체가 있는데 네. 여기서 2014년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어머니에게 상냥한 나라 1위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런 거 어떻게 재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상냥한지 그걸 실제로 가족들한테 찾아가서 보나? 그게 사실 불가사의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측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객관적인 지표가 없지만 무슨 인덱스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엄마랑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의 피어슨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교육 그룹인데
영국의 피어슨 그룹에서 2012년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역시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 세계 1위입니다. 왠지 제 이미지가 그래요. 북유럽 사람들은 교육을 잘 받을 것 같고 약간 네. 되게 똑똑할 것 같고 이런 이미지가 또 있거든요. 네. 좋은 게 되게 다 1위네요, 그냥. 그렇습니다. 거의 뭐 좋은 거는 다 1위 또는 1, 2위를 그 다툰다라고 그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그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세계 경제 포럼 단체가 2014년도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남녀 평등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 남녀 네. 평등도로 따지면 애석하게도 1위는 못 차지하고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대체 1위가 어디길래? 1위는 그 아주 조그만 나라인데 인구가 34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아이슬란드라고 아시나요? 아이슬란드. 월드컵에 나왔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그 네. 박수가 유명하죠. 뭐 쿵쿵 쫙 하면서. 맞아. 34만 명인데 예. 축구를 되게 잘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인상이 깊습니다. 근데 거기가 사실 1위인데 네. 사실 1위인데 그 거기는 이제 인구가 34만 명이니까 어떤 뭐 1위라는 것을 좀 이렇게 붙이기가 좀 무색을 하고 네. 어떻게 보면은 핀란드가 실질적인 1위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은 핀란드는 인구가 많은가요? 인구가 543만 명이니까 뭐 네. 아이슬란드보다는 많지만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은 글쎄 우리나라의 한 9분의 1 정도, 한 뭐 8분의 1 정도 그 정도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럼 면적은 혹시 얼마나 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네. 그 대한민국의 3배. 한반도로 따지면 한반도의 한 1.5배가 조금 넘는. 그러니까 뭐 이 산술적으로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 계산을 해보면 네. 인구 밀도로 따지면 엄청 어떻게 큰데? 되나요? 예, 우리나라보다 한 30배 정도 여유 있게 사는 뭐 그런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집집마다 좀 많이 떨어져서 사나? 그렇습니다. 이 나라는 뭐 네. 듬성 뭐 이렇게 떨어져 있죠. 우리나라 같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은 사실 없습니다. 나는 친구들 많이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네. 저랑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뭐 많이 뭐 걸어 다니셔야 되겠죠. 아니 아까 호수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핀란드에 호수가 그렇게 많아요? 얼마나 있는 거예요? 호수가 굉장히 많은데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호수가 몇 개 있냐고요? 호수 한 많다고 하면은 한 10,000개? 너무 많은가? 조금 더 쓰십시오. 더해요? 네. 네, 크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10만 개.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몇 개나 있는데? 네. 18만 7,888개가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그 나와 있습니다. 호수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나라 전체가 다 호수 다 물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뭐 호수가 뭐 거의 뭐 이렇게 한 집 걸로 한 집이 아니라 네. 뭐 한 집 걸로 한 호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호수가 많은데 야. 전 국토의 10%를 호수가 차지한다라고 10분의 1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10분의 1이 호수고 네. 면적이 이렇게 많으면 네. 막 산도 많은가 혹시? 산도 많습니다. 산도 굉장히 많고요. 전국토의 4분의 3이 산림입니다. 나무로 뒤덮여 있고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자작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특이하게 생겼겠다. 국토가. 국토가 뭐 이렇게 그 한반도하고 비슷한데 한반도보다 좀 약간 평퍼짐한 한반도라고 이렇게 그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섬도 많아요 혹시? 섬은 한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역시 그 질문입니다. 오늘 퀴즈가 많네. 예. 섬도 10만 개 가겠습니다. 10만 개 너무 많은 거. 오늘 못 쓰시는군요. 섬도 18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뭐 세봐서 통계자료로 나온 게 없지만 네. 그 자료에 의거하면은요, 그 언론이나 이런 자료에 의거하면 18만 개의 섬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다닐 데가 많겠는데요. 뭐 이 섬만 평생 다니다가 뭐 다 못 다니는 경우가 있고. 네. 뭐 참고로 우리나라도 섬이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그러게요. 우리나라는 섬이 몇 개? 우리나라는 몇 제가 개네? 오히려 JJ가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보다 제가 질문을 더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도 섬이 많은데 남해안 쪽에 가면요. 우리나라 섬은 몇 개일까요? 이건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가 모르겠다.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서도 지금 다들 고민하고 계시는데 1,500개? 그거보다는 좀 더 쓰셔야죠. 오늘 너무 못 쓰십니다. 5,000? 그거보다는 좀 아래고 우리나라의 네. 섬은 네. 우리나라도 섬이 많은 나라인데 네. 3,677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되게 많구나. 예, 유인도, 무인도를 포함해서. 근데 근데 이제 핀란드는 3,000개도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3,000개도 많은데 18만 18만 개가 개가 있으면은 뭐 세 발의 피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또 이미지가 좀 많이 바뀌는데요. 저는 눈만 쫙 덮여 있고 그런 이미지. 눈이 일단 많이 오잖아요. 눈이 뭐 너무너무 많이 오죠. 눈이 얼마나 오는 거예요, 대체? 눈이 뭐 11월부터 5월까지는 네. 핀란드의 사실 국토의 3분의 1 이상이 사실 북극권입니다. 사실 북극권, 춥겠다. 위도상으로 북극권이기 때문에 네. 11월부터 5월까지는 뭐 계속해서 그 눈이 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핀란드의 원래 이름이 제가 섬 얘기도 하고 호수 얘기도 하는데요. 네.
그 원래 이름이 그 빵이 수오미입니다. 수오미. 원래 수오멘 타사발타라는 게 핀란드의 수오멘 타사발타 이게 핀란드의 원래 이름인데 줄여서 그냥 수오미라고 하는데 이 수오미라는 뜻이 네. 그 호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아, 또 호수의 나라라는 뜻이 네. 있었구나. 뭐 예컨대 우리나라도 외국에서는 코리아라고 부르지만 스스로는 우리 대한민국 또는 한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제 핀란드라고 부르지만 아. 핀란드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나라는 그 수오미다. 아, 그러네. 우리가 예. 우리를 한국이라 부르는 것처럼 다른 나라들도 그런 게 있겠네요. 그렇죠. 그 수오미라고 부릅니다. 그럼 핀란드 또 국기가 또 생긴 게 약간 하얗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눈을 의미하는 건가요, 혹시? 그렇습니다.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데 그 네. 사실 호수와 눈을 빼면 네. 핀란드를 얘기할 수가 없죠. 사실 모든 일상을 규정하는 것이 눈이라고 봐도 사실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그것이 핀란드의 국기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핀란드 국기 생각나시나요? 네, 국기 방금 그 하얀 거 그 무슨 색이었지, 근데? 네. 하얀색에 네. 십자가 모양이 왼쪽 부분에 약간 박혀 있는 건데 네.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네. 푸른 파란색 아닌가요? 파란색? 그렇습니다. 파란색입니다. 네. 그래서 하얀 바탕은 눈을 의미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눈을 파란 느끼기도 십자가는 그 18만 개 이상이나 되는 바로 그 푸르른 너무너무 이 식용수를 씁니다. 그 사람들은 호수. 퍼먹어도 되는 그런 그 호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일본 국기 같이 단순하지만 그 핀란드 사람들의 일상을 규정하는 눈으로 되어 있다, 호수로 되어 있다. 그게 중요합니다. 와, 진짜 그 핀란드인들에게는 그 눈하고 호수가 되게 큰 의미겠어요. 살면서. 그렇습니다. 예. 그 핀란드 국기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또 질문하는데요. 국기 이름 우리나라 태극기처럼 이름이 또 있구나. 있습니다. 그 뭔가요? 핀란드 국기 이름은 수오멘. 아까 수오미가 이제 그 핀란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수오멘 리프라고 합니다. 수오멘 리프. 우리가 스스로 태극기라고 부르듯이 네. 그 핀란드 사람들은 스스로의 국기를 수오멘 리프다 이렇게 부릅니다. 진짜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래서 핀란드는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뭐 어려웠던 시기 같은 건 없나요? 핀란드 사람들은 네. 그 사실 굉장히 우울한 굉장히 참담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항상 즐거운 사람들일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스웨덴으로부터 600년 네. 그리고 최근에는 그 20세기 초까지 러시아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식민의 역사가 600년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슬픈 역사를 갖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 독립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지금? 독립한 지가 이제 딱 101년 됐습니다. 작년이 2017년이 핀란드 독립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1917년에 네.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했으니까요. 핀란드가 약간 눈 생각하고 막 하얘니까 전혀 네. 막 그런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네. 항상 밝고 약간 뭐 즐겁고 이런 네.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런 또 역사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눈을 얘기해서 말인데 네. 눈에 관한 뭐 재밌는 얘기 같은 건 없을까요? 뭐 눈이 뭐 우리나라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김치의 원조국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냥 김치도 뭐 수백 가지 이름이 있듯이 핀란드 사람들도 눈이 일상이기 때문에 이 부르는 눈의 용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예컨대 그 중동 사람들이 낙타나 모래를 부르는 용어가 굉장히 많듯이 그래요? 그 중동에 가면 낙타를 부르는 이름이 50가지가 넘고 또 모래를 구분하는 모래의 이름도 또 몇십 가지가 된다라고 하는데 핀란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핀란드어로 그 눈을 루미라고 합니다. 루미라고 합니다. 어떤 뭐 일본 사람 이쁘다. 이름 같죠. 루미라고 하는데 네. 근데 이 눈의 종류가 워낙 이제 다양한 그 눈이 내리다 보니까 그 눈에 대한 그 단어들이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런 건가? 약간 뭐 차가운 눈, 녹은 눈, 막 단단한 눈 이런 건가? 그렇습니다. 뭐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진눈깨비가 있고 네. 뭐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그 누오스칼루미 누오스칼루미 그럼 누오스칼루미. 약간 누오스칼루미 네. 같은 눈인데 약간 수분이 약간 많은 듯한 비도 아니고 눈도 아니고 수분을 좀 많이 약간 그런 거 먹은, 있죠. 그런 거 있죠. 예. 네, 그런 거를 말하는 우산 거고요. 써야 되는 거.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나슬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약간 딱딱한 눈입니다. 약간 딱딱한 질감이 약간 딱딱한 눈, 약간 윗부분이 얼어 있는 거. 얼어 있는 그런 눈을 말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하르말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르말룸이 요것은 눈송이가 좀 작은 것, 눈송이가 좀 작은 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하루만 가는 거. 그렇죠. 하루말룸이. 예. 네. 그렇습니다. 하루말룸이. 네. 그다음에 한끼칸토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약간 크면서 약간 그 두꺼운 눈. 한방눈 내릴 때.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종류별로 다 맞진 않았는데
뭐 핀란드 사람들은 맞으면 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눈인가 이렇게 안다라고 합니다. 눈을 워낙에 많이 맞으니까 또 네. 그렇구나. 되게 춥겠어요. 그 영하 저 북쪽에 있는 그 라플란드라고 하는 도시는 뭐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니까요. 와, 그거 어떻게 그러면은 핀란드가 또 사우나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추워서 이렇게 생긴 건가? 그 따뜻하게, 추워서 그거 뭐 잘 보신 겁니다. 워낙 추우니까 네. 몸을 좀 이렇게 몸의 온도를 높여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몸을 데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우나가 생겼는데 사우나가 뭐 너무 그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어느 나라 말이겠습니까? 사우나가. 당연한 말인가요? 그게 저 모르겠는데요. 어느 설마 핀란드에서 생긴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우나가 오. 바로 핀란드 말입니다. 핀란드어입니다. 진짜 이게 사우나는 그 따뜻한 땅구덩이, 네. 따뜻한 땅의 구멍 그런 뜻입니다. 따뜻한 땅구멍.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랑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핀란드 사우나는? 핀란드는 그 뭐 사우나로 시작을 해서 네. 사우나로 끝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뭐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기 때 사우나를 시작을 해서 그리고 그 집에 어떤 손님이 오면은 그 사우나로 접대를 하고 사우나 먼저 그렇죠. 오셨어요 하면 예, 바로 벗고 그냥 오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뭐 그냥 우리 사우나나 하실까요라고 하면서 사우나 접대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방식이 그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우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전기로 이제 불을 지피고 하는데 네. 그 핀란드 사우나는 그 방식이 그 많이 다릅니다. 그 뭐 어떻게 다르냐? 네. 그러니까 돌을 데워서 그 감남석이라고 있어요. 감남석이라고 하는 그 올리브 색깔 같이 검정색의 그 돌이 있는데 네. 핀란드산 그 감남석을 일단 그 불에 달굽니다. 돌을 달궈서. 예, 돌을 달궈서 그 돌 위에다가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쫙 하면서 수증기가 올라가죠. 네. 그 수증기를 그 쐬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습식 사우나. 습식 사우나를 하고 있고요. 근데 핀란드 사우나를 뭐 이렇게 TV 같은 데서 보면 뭐 특이한 거 하나 그 이렇게 못 보셨어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뭐죠? 그 무슨 나뭇가지 같은 걸로 마사지 하는 거? 그렇습니다. 네. 뭐 등을 탁탁 치고 서로 쳐주기도 하고 네. 뭐 그렇게 하는데 그 나무가 바로 핀란드에서 가장 많이 나는 그 바로 자일리톨 껌을 만드는 자작나무. 그 자작나무입니다. 자작나무 가지를 가지고 등을 이제 탁탁 치는 사우나입니다. 그러니까 네. 나무가 똑같은 나무 느낌이지 않아요? 자작나무로 치면 뭔가 좀 다른가? 속 깊이 막 시원해지고 막 그러나요? 근데 뭐 저는 사실 뭐 피부가 좀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아팠습니다. 따가워요? 예, 그 핀란드 사람들은 털이 많아서 이렇게 탁탁 치는지 모르겠지만 방어가 되는구나. 예, 저는 한 10번 정도 쳤더니 이 등이 이렇게 빨갛게 네. 빨갛게 뭐 이렇게 팔 이런데 어깨 같은 데 쳤더니 빨갛게 이렇게 그 색이 변했는데 궁금한 거 생겼다. 네. 아니 그럼 요 핀란드 사람들은 요 몸에 털이 많잖아요. 네. 사우나도 하고 그러는데 때 미나요? 때도 밉니다. 진짜요? 예, 때도 밉니다. 똑같이 밀어요 우리랑? 네, 때도 밉니다. 서로 등 밀어주고 그러나요? 서로 뭐 가족끼리는 밀어주겠죠. 가족끼리는 밀어주고 우리나라 같이 뭐 터치는 안 하는구나. 모르는 서로. 사람끼리 이렇게 네. 서로 이렇게 뭐 이렇게 조금씩 밀어주는 건 없는데 음. 뭐 가족끼리는 이제 가족탕이 따로 있습니다. 가족 사우나가 있어서 가족 전원이 들어가서 사우나를 즐기는데 그때는 때도 밀어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만 때를 민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도 때 밉니다. 그럼 사우나가 되게 많겠어요. 그 사우나가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대체 저도 퀴즈를 몇 번 나중에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우나도 그럼 18만 개 있습니까? 그 오늘따라 그 좀 네. 통을 좀 키우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18만 개면 되게 많은데. 네, 핀란드에는 사우나가 300만 개가 있습니다. 아니 인구가 550만 명. 예, 네. 543만 명인데 사우나가 300만 개가 있습니다. 그럼 한 가정에 하나씩 있고 딴 데 또 있고 다 있는 거네. 그러니까 헬싱키에 핀란드 전역에 뭐 헬싱키도 많은데요. 이렇게 그 천연 사우나, 이렇게 천연 온천 사우나 같은 것도 있고 또 이렇게 그 감남석을 집에 사와서 개인용으로 만든 가정용 사우나도 있고 심지어는 그 열차 안에도 있고 심지어는 관광 버스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거리 버스 같은 경우는 막 국토가 크다 보니까 막 14시간, 15시간을 가야 되는데 좀 피곤하다 그러면 버스 안에 있는 그 열차 안에 있는 사우나에 들어가서 사우나를 하고 나오고. 대중교통에서는 벗어 제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그럼 남녀 혼탕도 혹시? 남녀 혼탕은 없습니다. 아이고 네, 아쉽네요. 남녀 혼탕은 예. 없습니다. 남녀 혼탕은 없고 가족탕 외에는 없고요. 가족탕 아. 외에는 없고 남녀가 이렇게 거기도 그 유별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럼 사우나가 우리랑도 다르고 핀란드만의 사우나가 있듯이 네. 또 문화들도 좀 주변 국가랑 다른가요?
그 사실은 그 핀란드를 그 스칸디나비아 국가라고 하는데 그 핀란드는 스칸디나비아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 스칸디나비아 국가는 그 스웨덴 네. 그리고 덴마크, 노르웨이 여기까지가 스칸디나비아 국가인데 왜냐 그러면 이 세 나라는 네.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동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그 노르웨이 사람들이 그 덴마크 사람을 말을 알아듣고 60%를 스웨덴 사람이 노르웨이 사람 또 한 60% 알아듣고 서로 이렇게 언어적으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네네. 근데 핀란드는 그 언어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동방에서 온 민족이라서 그 동방의 그 핀족, 중앙아시아에서 온 기마민족이었기 때문에 네. 언어적으로 완전히 달라서 스칸디나비아 국가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그 노르딕 국가, 노르딕 국가라고 얘기를 하죠. 문화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럼 그들만의 뭔가 자부심 같은 게 되게 센가 봐요. 그 자부심이 동방에서 왔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상당히 크고요. 네. 그 600년, 700년이나 그 다른 나라 외세의 침입을 받았고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스스로 동방 그 민족이다, 동방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상당히 큽니다. 아니 주변에 그렇게 다들 가까운데 뭐 자기들만의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또 안 속한다고 하고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막 지배를 당했었다면서요? 네. 아까 러시아한테도 지배당하고 또 어디라 그랬죠? 그 스웨덴입니다. 바로 옆 나라 스웨덴. 얼마나 지배당했다고요? 스웨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600년. 600년. 상당히 긴 나라입니다. 야. 긴 기간이죠. 진짜 저는 딱 휘바 요 즐거운 것만 생각했는데 그 휘바가 근데 무슨 뜻이에요? 저 휘바 예 얼쑤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 그렇습니다. 뭐 그런 뜻도 있고요. 우리나라 뭐 판소리 할 때 뭐 얼쑤 뭐 이렇게 추임새 넣는 뜻도 있는데 네. 사실은 그 잘했어요. 무슨 누가 뭘 했을 때 이렇게 휘바 이렇게 하는 게 참 잘했어요. 이러니까 아싸 이런 게 뜻입니다. 아니고 약간 잘했. 그러면은 서로 칭찬할 때 휘바 이렇게 칭찬하나? 뭐 그렇게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뭐 거예요? 휘바 뭐 이렇게 네. 그 무슨 뭐 굿잡 영어로 뭐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뭐 휘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주고 휘바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러면 다른 핀란드어는 혹시 기본적인 거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서 잠깐 핀란드어를 좀 공부하고 갈까요? 네. 예, 그 핀란드 말로 그냥 안녕, 평범한 안녕, 그건 모이 그럽니다. 모이. 오 쉽네. 네, 모이 친구들끼리 모이 하고 존댓말 같은 거. 존댓말도 좀 있습니다. 정중하게 하려면 때르베 완전 이렇게 다르네. 얘기합니다. 때르베. 네, 때르베 이렇게 약간 정중하게 안녕하십니까 이런 식의 분위기고요. 네. 그리고 아침 인사는 휘바하고 그냥 후어 펜타 그래도 되는데 휘바가 휘바 들어가네. 후어 펜타, 휘바 휘바 후어 후어 펜타. 펜타. 이게 아침에 굿모닝 그런 거고요. 그리고 점심에도 휘바가 들어갑니다. 휘바 빠이바. 휘바 빠이바. 휘바 빠이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see you again 또 봅시다 이런 것은 냐흐단 삐안 야흐단 피안. 냐흐단 삐안 이렇게 하고 가장 중요한 말이 하나 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요하죠. 요거 끼토스 끼토스. 끼토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은 끼톡시야 끼톡시야. 끼톡시야 이렇게 하고요. 그럼 저 사실 감사합니다보다 중요한 건 저는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한다. 네. 뭘까요? 그거? 이거 사실 좀 긴데 네. 그 미냐 라카스탄 시누아 뭐라고요? 미냐 라카스탄 시누아 라카스탄 시누아. 네. 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약간 어렵죠. 너무 미냐 어렵다. 사랑해가. 라카스탄 시누아. 핀란드 여자 사랑하기 힘드네요. 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건배. 건배. 예. 걔네 그 저기 핀란드 사람들은 그 끼피스 그렇습니다. 끼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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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난생 처음 들어보는 네. 말들이 어렵네. 그럼 Cheers. 이게 끼피스 그렇습니다. 눈 많이 오면은 크리스마스 때 눈 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거는 따로 있나요? 중요한 영어로... 질문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네. 그 피바 역시 피바가 들어갑니다. 피바 요울루아. 휘바 요르아. 피바 요울루아. 메리 크리스마스 안 해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도 하지만 네. 자기네 말로 하니까요. 오. 그 피바 요울루아. 근데 여기서 뭐 하나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렇게 무슨 까꼬, 때, 따, 뭐 꾸 이런 뭐 때르베 뭐 이런 뭐 이 경험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말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도 경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말이랑 비슷하다고요? 아까 뭐 끼토스 네, 뭐 끼토스. 끼 뭐지? 미냐 라카 뭐 그게 지금 우리나라 말이랑 비슷하다고요? 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약간 뭐 경험이 전혀 안 비슷한 것 같은데. 끼, 또, 까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헬싱키어까지 좀 배워봤으니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헬싱키로 한번 진짜 떠나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가볼까요? 네. 헬싱키로 한번 출발! 출발.
자, 슝! 자, 헬싱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네. 헬싱키에 여행지를 한번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헬싱키 어딜 가봐야 될까요? 딱 도착하면? 일단 뭐 어디를 가려면 네. 뭔가를 뭐 걸어 다니면 문제가 안 되는데 네. 뭔가 좀 타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리가 아프니까. 물론 뭐 다리 힘 좋은 분들은 헬싱키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별로 안 커요? 이렇게 뭐 그렇게 뭐 우리 서울 같이 이렇게 큰 메가시티가 아니기 때문에 어. 그 뭐 걸어 다녀도 되겠지만 그래도 뭐 다리가 아프면 무슨 버스도 좀 타고 뭐 택시는 좀 비싸니까 안 타고 뭐 트램도 좀 타고 배도 타고 섬이 많은 나라니까요. 대중교통 어떤 게 있나요? 대중 그 교통은 역시 그 트램이 있습니다. 트램이 있고요. 그 전차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전차. 네. 그리고 그 지하철도 역시 있고 지하철도 있고 그리고 버스도 있습니다. 버스 당연히 있겠죠. 네. 그리고요. 그리고 페리도 있습니다. 페리? 네. 배죠. 배요? 네, 페리 그럴까요? 네. 네. 페리. 네. 아니 그거는 어떻게 타야 되나요? 뭐 바로 저희처럼 이거 찍고 우리처럼 찍고 가나요? 뭐 그 교통카드? 현지인들은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핀란드가 한때는 노키아의 나라였습니다. 노키아의 나라였고 정말 정보통신 최대 강국이어서 네. 당연히 그런 뭐 그 핸드폰으로 찍거나 스마트폰으로 찍거나 아니면 뭐 카드가 당연히 있지만 외국인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어쨌든 티켓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티켓을 사야 되는데 가격은 그 어때요? 네. 싱글 티켓이 2.5유로입니다. 지금은 조금 올랐다라고 하는데 지금 한 2.8유로 됐다 그러는데요. 싱글 네. 티켓이 2.5유로니까 그 이게 매번 타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데이 티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 티켓이라는 게 있어서 예. 그 데이 티켓을 사게 되면 그 어떻게 4번 이상 네. 타게 되면은 더 저렴한 그런 가성비가 있는 데이 티켓이 있는데 데이 티켓을 사면 됩니다. 아니 그 1유로가 근데 얼마입니까? 1유로가 지금 한 1,350원, 한 1,400원 정도, 1,350원 정도 되니까 네. 2.5유로, 3유로도 그렇게 싼 가격이 아니죠. 그러게요. 네. 비싸네. 네. 그럼 어디서 사야 돼요? 그 자판기가 있습니다. 네. 그 밴딩 머신 그 편하네. 자판기가 있고 네. 또 트램이나 버스에서 일본과는 좀 다르게 트램이나 버스에서 들어가서 일단 타서 버스 기사분한테 이렇게 사도 됩니다. 그래서 약간 귀찮죠. 그렇게 사도 됩니다. 어떤 게 더 저렴합니까? 똑같은 가격인가요? 그 자판기에서 사는 것이 네. 그 버스 기사분한테 사는 것보다 역시 더 싸죠. 더 쌉니다. 자판기에서 사는 게 더 싸요. 예. 아니 뭐 차이가 있나요? 왜 누구는 자판기에서 사고 그러면은 누구는 기사한테 사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 근데 그 유효 기간의 차이가 있어서 네. 자판기에서 그 표를 사게 되면 표가 발행되는 그 시점부터 카운팅이 됩니다. 그 시점부터 뭐 하루, 그 시간이 딱 나와요? 시점부터 이틀, 그 시점부터 3일. 그래서 1일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5유로다. 네. 이렇게 되고 무슨 그 2일권은 8유로다. 그리고 뭐 3일권은 16유로다. 뭐 이렇게 가격이라고 한다면 네. 그 이렇게 사는 순간 카운팅이 되는 것이고 네. 그 기사분이나 그런 가판대 키오스크 사람한테 사게 되면 처음 쓰는 순간부터 카운팅이 되니까 유효 갖고 기간에 있다가?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죠. 갖고 있다가 나중에 쓸 때부터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사용할 때는 자판기에서 바로 사고 네, 조금 천천히 이용하겠다 싶으면은 직접 사람한테 사고. 그렇습니다. 이러면 역시 되겠네. 똑똑하십니다. 역시 금세 그 헬싱키에 오자마자 벌써 헬싱키의 교통 벌써 교통을 이렇게 꽤 차셨네요. 대단합니다. 어떻게 몰래 타는 방법은 없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 유럽은 몰래 타다가 무임승차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탔다가 막 동양인들이 특히 뭐 이렇게 눈물의 호소를 하면서 난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진짜 뭐 이런 말 써도 되겠지만 얄짤없이 80유로의 페널티 80유로를 받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네. 그 아까 되게 비싸다. 그 이렇게 자판기에서 아니면 뭐 기사분들한테 표를 사게 되잖아요. 사게 될 때 그 이 버스나 트램이나 지하철을 탈 때 그 티켓 리더가 있어서 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표를 딱 찍는 거 인도스라고 하는데요. 네. 인도스라고 하는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보통 모르고 인도스 도장을 딱 안 찍고 나중에 검표원이 와서 이렇게 불시에 와서 검표원이 와서 표 내봐라. 그런데 표를 딱 보여줬더니 그 인도스한 도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 그것도 무임승차로 간주가 됩니다. 왜 안 찍었느냐? 유효 기간을 늘리려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하니까 반드시 여행객들은 트램이나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그 입구가 아니죠. 그 트램의 문 들어가는 문 바로 네. 옆에 있는 티켓 리더기에다가 그걸 딱딱 짤랑하고 그 찍는 그런 그 인도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좀 쉽게 생각을 했네요. 아니 제가 왜 여쭤봤냐면 그 동남아 여행을 몇 번 가보니까 네. 어떤 사람한테는 돈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되게
되게 풀이한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희미하죠. 네, 그리고 몰래 들어가고 이런 게 있었어요. 네. 네, 누구는 받고 안 받고 하길래 그냥 몰래 화장실 가는 척하고 들어갔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네. 절대 그러면 안 되겠네. 아니 근데 그럼 여기서 네. 재밌는 거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떤 거요? 그 많은 트램이 있는데 그 트램 중에서 그 스페라코프 트램 우리말로 하면은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펍 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펍 트램은 12유로를 내고 12유로를 내고 네. 45분 동안 이렇게 그 어떤 정해진 트랙을 가는 그런 펍 트랙이 있는데 글자 그래도 펍입니다. 아 맥주 팔아요? 예, 그 안에서 아. 12유로를 내면 단 45분간입니다. 45분간 그 안에 있는 와인이나 그 안에 있는 그 사이다나 그 안에 있는 맥주나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는 펍 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제한입니까? 45분 동안만 먹어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근데 뭐 아주 많이 먹기 전에는 네. 그래서 그 45분 동안 아이들도 탑니다. 아이들이 타서 뭐 약간 뭐 사이다라든가 어. 콜라라든가 이런 거 먹을 수 있고 네. 성인들은 45분 동안 헬싱키 관광을 하면서 그 12유로니까 뭐 어떻게 뭐 가격 대충 뭐 계산이 되시겠죠? 혹시 음악도 나오나요? 음악도 나옵니다. 은은한 음악도 나오고 대화를 즐기면서 근데 요 이게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4시간만 운영이 됩니다. 그 4시간만 운영이 되니까 네. 만약에 술 좋아하시는 딱 분들은 네 번 운행하겠네요. 그렇습니다. 45분씩이니까. 예. 실적으로 4번이죠. 그거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펍트램 그 스페라코프라고 하는 거 그거 한번 타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우리처럼 대중교통이 뭐 노약자에게는 좀 무료로 제공이 된다거나 이런 건 없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 장애인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 특히 아이를 가진 유모차를 끌고 오는 경우에 그 뭐 임산부라든가 특히 유모차를 끌고 오는 사람들한테는 다른 뭐 북구 국가가 마찬가지겠지만 사회복지 소셜 웰페어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 유모차를 갖고 온 그런 그 어머니라든가 아버지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 무료로 인정을 해줍니다. 무료로 이제 태워줍니다. 아 유모차를 갖고 오면요? 그렇습니다. 아이가 안 타고 있는 유모차를 갖고 오면 뭐 그거- 그러면은 이제 다시 잘못하면은 이제 부정승차로 돼서 아까 같이 그 80유로의 그 네. 거금을 지불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형을 이렇게 태우고 간다거나 네. 이거 안 되겠구나. 되게 대중교통도 그렇고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역시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 1위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티켓도 챙겨서 이제 또 대중교통도 이용해 보겠고 네.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타고? 이제는 뭐 타고 어디를 간다라기보다도 네. 일단은 헬싱키 하면 그 뭐가 생각나세요? 저요? 일단 헬싱키요? 네. 올림픽? 어디 뭐 가는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 네. 헬싱키는 사실 자연을 즐기러 가는 거거든요. 자연을 즐기는데 네. 우리가 많이 아는 그 백야 와인 나이트. 환한 밤. 그렇죠. 되게 하얀 그 밤이죠. 어디서 봤어요 사진으로.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처음 헬싱키를 저는 지금까지 헬싱키를 3번이나 갔었는데요. 네. 그 처음 갔을 때가 그때 7월 말 정도였는데 밤 9시가 돼도 이게 뭐 계속 화난 겁니다. 뭐 10시가 돼도 뭐 화난 거예요. 화난 게 어느 정도 화난 그게 거예요? 대낮같이 화난 겁니다. 대낮같이. 그냥 눈부실 정도로? 예, 눈부시게 어. 대낮같이 하얘버리니까 네. 도대체 왜 이렇게 하얄까? 내 시계가 잘못된 것일까? 뭐 이렇게 어.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바로 그 백야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나 그렇게 화난 거예요? 그 아주 북극권에는 19시간이라고 합니다. 19시간. 와, 19시간 하루에? 동안 그 해가 있는 거고 그 나머지 시간만 5시간 정도만 해가 없는 거죠. 잠이 안 오겠어요. 아니 그래서- 커피도 많이 마시고 네. 밤에도 화나고 이거 어떻게 잡니까 이거? 그러니까 뭐 네. 안 자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길거리에서 눈 빨간 사람들이 좀 있는데 백야에다가 커피에다가 네. 맥주를 많이 드셔서 어.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커피도 많이 먹는 분들이 백야까지 있으니까 네. 뭐 저도 잠이 안 와서 사실은 뭐 아주 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럼 해가 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각도의 문제인데 그 네. 각도의 지구가 약간 비스듬하게 있는데요. 네. 그 각도의 문제인데 해가 이제 계속 그 각도에 따라서 계속 떠 있는 거죠. 그 헬싱키의 위도가 몇 도나 될 것 같습니까? 저 그걸 잘 모릅니다. 예, 그런 거. 헬싱키의 위도가 60도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 네. 그러면은 약간 비교를 위해서 서울의 위도는 몇 도인지 아세요? 서울의 위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서울의 위도는 37도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 조금 올라가면 38선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38도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예, 거예요? 그래서 38선이죠. 처음 요즘에 알았어요. 네. 젊으신 분들은 네. 잘 모르죠. 네네. 서울의 그 위도가 37도고 네. 그 38선의 위도가 38도인데 무려 헬싱키는 60도입니다. 위도가 60도예요. 저 네. 위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가장 북단에서 올림픽이 열린 도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바로 그럼 60도입니다. 60도 정도 되면
그 정확히 얘기하면 한 48.5도 그 속해 있는 그 지방이 아니 도시가 48.5도 정도가 되면 백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헬싱키가 무려 60도니까요. 60도니까 그럼 해가 가까이 가가지고 그런 건가? 그렇습니다. 해가 이제 이렇게 지구는 계속 돌고 비스듬하게 도니까 최대한 태양이 가까이 있는 그런 각도가 이제 백야가 되겠고 정반대는 이제 극야가 되겠죠. 극야. 극야는 뭐예요? 아, 밤이 긴 건가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밤이 거기는 또 이제 그 백야와 정반대로 이제 오후 2시만 되면 네. 오후 2시만 되면 어둑어둑해지면서 상점들도 스멀스멀 문을 닫으면서 이렇게 계속 오후 2시에? 그렇죠. 오후 2시에 우리는 한참 때인데요. 아, 그럼 그런 건 어느 나라 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극야는 뭐 그 핀란드에서도 볼 수 있지만 핀란드에서도 극야가 있어요? 극야가 있습니다. 아, 백야가 있는데 이게 극야도 예, 같이 극과 극은 있습니까? 통한다고. 네. 극과 극은 통한다고 백야가 있으니까 당연히 겨울철에는 이제 그 극야가 있죠. 여름철에는 백야가 있고 그 겨울철에는 극야가 있어서 와, 극과 극이네. 여름에는 진짜? 잠이 안 와서 문제고 이제 뭐 극야 때는 계속 자야 이분들이 되고. 겨울잠을 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어쨌든 간에 이분은 이 핀란드 사람들은 뭐 또 극야 굉장히 우울하죠. 저는 겨울에도 한번 갔었는데 네. 아니 오후 2시에 해가 져버리니까 이게 볼 뭘 수가 지금 없겠다. 뭘 해야 될까? 그래서 그냥 술이나 먹자. 그래서 이따가 제가 그 맥주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주 네. 맛있는 맥주가 있거든요. 정말. 지금은 미리 말씀드리면 재미없으니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 맥주를 많이 먹었던 기억이 아주 새롭습니다. 맥주는 어디 가나 꼭 드시는군요. 네. 아니, 그러면 좀 극야면은 네. 계속 어두우니까 네. 클럽 이런 데가 좀 발달하지 않을까요? 그 뭐 클럽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그런 뭐 왁자지껄한 클럽은 없고 아, 그 약간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연주하는 데인가? 네. 그 핀란드 사람들이 웃을 때는 네. 핀란드 사람들이 입을 열 때는 술을 먹었을 때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조용하구나. 표정이 네. 평소에 이렇게 그 행동도 좀 느린 것 같고 그래서 슬로우 시티라는 별명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게 느리고 표정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표정의 변화가 없다가 이렇게 술을 좀 드시면은 좀 이제 그때부터 말이 좀 많아지고 좀 행동도 좀 약간 좀 빨라지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우리나라 같이 막 그렇게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뭐 사이킥 조명에 나오는 그런 클럽은 제가 아직 못 가봤지만 네네네. 좀 술을 드신 분들은 술을 이런 펍 같은 데서 이렇게 드신 분들은 좀 말이 좀 많아지고 좀 왁자지껄한 것도 좀 제가 봤습니다. 아, 말도 좀 느릴 것 같고 그러면 핀란드는 힙합이 별로 그렇게 많이 없겠어요. 그 노래에 우리처럼 랩 많이 안 할 것 같은데? 예, 제가 노래 전문은 아니라서 네. 힙합은 뭐 잘 모르겠지만 뭐 네. 힙합 팬들도 있겠죠. 아니, 그럼 슬로우 시티면 다들 네. 또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되게 다들 친절할 것 같기도 하고 여유롭고 막 그럴 것 같고 그 핀란드 사람들은 어떤가요? 직접 만나보시면?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 친절도 저만의 브라이언 정의 친절도 지수를 제가 만든다면 네. 친절도 1위입니다. 어느 정도 친절하냐 그러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여행객들이 길을 물어봤다. 이렇게 길을 물어보면 아주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몇 블럭을 더 가서 좌회전하면 우체국이 나왔는데 우체국을 끼고 옆으로 돌면 뭐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알려주고 제가 그분들의 시야에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서 있으면서 네. 손까지 흔들어주면서 제가 잘 가는지 못 가는지를 이렇게 봐야 되니까요. 그렇게 보면서 부담스럽겠는데요? 좀 처음에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 저렇게 저렇게 계속 배웅을 해줄까? 예. 그래서 뭐 너무 친절해서 또 네, 네. 친절도는 너무 대단한 그 핀란드 사람들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친절하고 착한 만큼 치안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치안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네. 약간 이게 정치적인 문제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약간 그런데 좀 난민들도 많이 유입이 되고 아이고. 뭐 네. 그러는 와중에 조금 이제 소매치기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있다. 뭐 그런 게 좀 있는데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뭐 전혀 이렇게 걱정하실 수준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럼 사람들이 많이 놀러 다니는 곳은 어딜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홍대 막 9번 출구 앞에서 보자. 네. 아니면 뭐 신촌 어디 백화점 앞에서 보자. 네. 그런 것처럼 헬싱키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많이 모일까? 젊은 사람들이. 헬싱키 아주 저는 일단 좋은 놀아야 질문입니다. 됩니다. 저는. 네, 네. 좋은 질문입니다. 헬싱키의 랜드마크라고 하는 그 헬싱키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 성당입니다. 성 니콜라스 교회라고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루터란 교회. 그 핀란드 사람들의 85%가 네. 그리고 543명 중에서 440만 명이
루터교를 믿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믿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그 루터란 대성당이라고 하는데 이제 흔히 사람들이 헬싱키 대성당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헬싱키 대성당, 성당 앞에서 홍대 입구가 아니라 네네. 몇 번 출구가 아니라 대성당 앞에 광장에서 많이 모입니다. 아 광장에서 네. 저는 안에서 모이나 싶어가지고 다들 네. 예배하면서 모이나. 오늘 근데, 클럽 갈 건데 우리 성당에서 모일까? 좀 희한하잖아요. 네, 근데 안에서도 모입니다. 이 대성당을 그래요? 좀 개방을 해서 여기서 그 핀란드 사람들의 좀 그 헬싱키 사람들의 핀란드 사람들이라고 하면 핀란드 사람들의 그 어떤 효율성, 네. 어떤 개방성을 느껴지는데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이 대성당 안에서 연주회도 하고요. 예배만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어떤 유명 작가의 그 전시회도 하고 그래서 아. 종교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헬싱키 대성당이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메카가 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종교 행사만 하는 게 아니고 전시회도 하고 연주회도 하고 약간 문화 공간이네. 그렇습니다. 문화 공간입니다. 그럼 되게 예쁘게 생겼겠어요 또. 이 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예쁜데 네. 그 유럽을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뭐 이태리 쪽에 뭐 밀라노 가면 두오모 대성당도 있고 뭐 독일에 가면 쾰른 대성당도 있고 많은 성당이 있는데 네.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는데 여기가 제일 멋있었습니까? 뭐 제일이라기보다도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면서 왜요? 네. 그 핀란드가 이 어떤 그 디자인 또 강국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 대성당 자체도 굉장히 심플하고 그리고 색깔도 굉장히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그래서 이렇게 하얀색에 역시 하얀색 좋아하네. 네, 돈 부분은 이렇게 녹색, 약간 비추색이 나는 녹색으로 이렇게 데코레이션이 돼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는 금으로 당연히 도금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 헬싱키 대성당이 랜드마크면서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성당입니다. 그리고 지붕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이렇게 동상으로 서 있는데 지붕이에요? 예, 지붕에 이렇게 서 있는데 저는 이런 디자인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데코레이션은 봤는데 이렇게 그 성당의 지붕 위에 그 12제자가 예수님의 12제자가 이렇게 다 서 있는 거, 뭐 베드로를 포함해서 이렇게 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그럼 이게 되게 오래됐을 것 같아요. 얼마나 됐습니까? 만든 지? 네, 이게 만든 지가 지금 한 1800년대 중반, 1852년에 완공이 됐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150년이 넘었죠? 네, 160년 이상이네. 160년 정도 됐죠. 그러면 뭔가 그곳만의 네. 건축 양식이 발달하게 된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유럽의 양식, 유럽의 남부 유럽이나 또 네. 다른 동부 유럽이나 아니면 저기 뭐 발칸 유럽이나 여러 유럽도 이제 종류가 많은데 네. 그 유럽에서 봤던 것과 좀 다른 게 이제 핀란드 건축 양식을 신고전주의라는 말을 써서 표현을 합니다. 신고전주의. 그러니까 신고전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양식에 네. 그 현대적인 것들을 많이 가미한 그런 그 양식을 쉽게 말하면요. 그런 것을 신고전주의라고 하는데 그 러시아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러시아에 이런 네. 신고전주의 양식이 많은데 그래서 그 인근 도시인 그 러시아의 그 세인트 피터스부르크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네. 우리가 언젠가 한번 여행할 도시입니다. 세인트 피터스부르크에 가면은 이 헬싱키 대성당 같은 신고전주의 양식이 많이 보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렇게 그 신고전주의 양식이 건축물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기존 유럽의 성당들과는 굉장히 차별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왜 냉전 시절 70년대 80년대가 1970년대 80년대가 냉전이라서 미국과 소련이 두 슈퍼파워가 경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미국의 첩보 영화를 소련을 가서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서 찍어야 되는데 예. 거기서 뭐 서로 싸우니까 도시를 못 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를 헬싱키 가서 찍었다. 그 러시아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 헬싱키에 가서 영화를 찍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러시아 느낌이 나는구나. 예, 러시아 느낌이 납니다. 그게 바로 신고전주의, 약간 러시아스러운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뭐 JJ가 직접 가서 보시면 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느껴지실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꼭 스탑오버를 이용해서 핀란드 네. 한번 꼭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니어 타고 가서 그 영화 얘기하셨는데 영화도 많이 볼 거고 젊은이들이 되게 문화 생활도 그 성당에서 많이 즐길 것 같고 네. 그러면 우리처럼 막 주말에 많이 놀고 네. 막 휴일에 많이 놀고 그럴 것 같은데 뭐 특별한 휴일 같은 거 없습니까? 크리스마스와 더불어서 네. 핀란드에는요. 크리스마스와 더불어서 가장 큰 축제가 있습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와 바로, 더불어 네. 그들만의 축제인가요? 뭐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들만의 축제라고 봐도 우리가 얘기를 해도 과언이 뭘까? 아닐 정도로 그게 바로 노동절입니다. 노동절이요? 네. 노동절이 언제예요? 메이데이 5월 1일입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인데. 아, 그러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한다고요? 네네. 벌써. 그래서 태어나셨군요. 그때 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실 독일 같은 나라도 그 노동조합의 힘이 크기 때문에 맞아요. 노동절이 독일도 있는데 노동절. 네. 그렇습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그냥 하루 이렇게 쉬는 휴일의 개념이라면 그 핀란드의 노동절은 빠뿌라고 하는데요. 빠뿌. 빠뿌. 여기도 약간 경험이 나오네요. 이게 우리나라 말이랑 비슷하다고요? 네. 빠부가. 예. 네. 이 빠뿌라고 하는데 이 빠뿌가 이제 노동절을 빠뿌라고 합니다. 네. 이제 뭐 빠뿌라고 하는데 요 빠뿌 5월 1일이 되기 한 2주 전부터 그 여러 이제 뭐 마켓 광장이라든가 많은 광장이 있는데 특히 헬싱키 대성당 조금 전에 말씀드린 헬싱키 대성당 그 앞에 와서 네. 사람들이 뭐 전시도 하고 뭐 거리 퍼포먼스도 하고 뭐 이렇게 술도 마시고 하면서 이렇게 즐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동절이 핀란드에서는 굉장히 그 크리스마스에 버금가는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빠뿌라 그래서 빠쁘게 일하자. 바쁜 그런 느낌일 줄 알았더니 많이 노는 날이군요. 네. 그럼 바쁘게 놀자 뭐 이런 게 좀 아닐까요? 네. 거기 막 수영하고 놀고 그러진 않아요? 네? 거기 그쪽이 헬싱키가 어느 쪽입니까? 근데 나라에서 네. 북쪽이면은 약간 바다 쪽 아니에요? 바다 쪽입니다. 헬싱키는 남단이고요. 그럼 막 해변에서 축제 이런 거 안 열립니까? 해변에서 축제가 당연히 열리죠. 네. 해변에서 축제가 당연히 열리는데 이 노동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이 5월 1일이 이제 우리나라는 한 3월 되면 봄 기운이 몰려오는데 그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한 5월 돼야 헬싱키 기준으로 한 5월 돼야지만이 그 봄이 옵니다. 심지어 저 북쪽에 있는 라플란드 쪽은 한 6월 돼야지 봄이 오고. 네. 그러니까 이제 긴 겨울이 끝났다. 아까 말씀드린 극야가 끝나고 여름이 시작이 된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제 봄이 온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그러니까 5월 1일. 그러니까 뭐 저 남부 유럽만 해도 좀 약간 봄이 일찍 오는데 헬싱키에서는 이제 5월 1일 정도 되면 이 봄이 온다. 봄을 맞이한다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주의 예전에 그 러시아의 지배를 좀 받았기 때문에 그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노동자의 힘이 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노동조합의 힘은 그렇게 안 커도 노동자들의 힘이 굉장히 노동자의 복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 봄도 오고 또 노동자가 긴 겨울을 보냈고 네. 뭐 긴 또 일을 하다가 이제 그 여름이 되니까 또 여름 휴가도 기다리고 네. 뭐 이러는 차원에서 기분이 좋아져서 이렇게 축제를 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이게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하면 물속에 들어가고 놀고 그래야죠. 그 바다에는 뭐 볼 거 없습니까 또? 바다에는 헬싱키. 뭐 그 헬싱키는 그 바다를 끼고 있어서 네. 그 바다 그 다 뭐 바다 주변에다 광장이 있고 네. 그 바다 주변에 뭐 세계 문화유산도 있고 어떤 거요? 세계 문화유산 하면 이게 수오멘 린나라는 요새가 있습니다. 수오멘 린나 여기는 꼭 가보셔야 됩니다. 요새가 바다에 네. 어떻게 있는 거지? 근데 이 수오멘 린나 그 요새가 네. 헬싱키에서 배를 타고 한 15분 정도 가깝습니다. 한 15분 정도 가면 그 수오멘 린나가 있는데 네. 이 수오멘 린나가 섬을 그 5개의 섬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만든 요새입니다. 오, 세계 문화유산이 그렇습니다. 5개의 섬들을 섬을 언제 등록된 거예요? 왜 등록됐습니까, 이게? 이게 1991년도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됐는데 야, 그걸 다 이게 왜 아시네. 그러냐 그러면 요새인데요. 요새인데 참 재밌는 게 그 핀란드가 핀란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요새가 아니고 네. 그 핀란드를 지배했던 스웨덴이 핀란드에 와서 스웨덴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러시아가 나중에 군대로부터 러시아 군대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어떻게 보면 참 비운의 요새죠. 그 역사를 보면 역사가 이래서 재밌습니다. 핀란드에서 스웨덴을 지키기 위해 스웨덴 사람들이 만든 요새가 이제 수오멘 린나가 됩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수오멘 린나가 이제 그 스웨덴의 요새 아니 그 죄송합니다. 네네네. 핀란드의 요새. 핀란드의 요새. 나라가 도 많이 나오니까 스웨덴 하도 많이 다니시니까 네. 헷갈리시겠어요. 뭐 헷갈립니다. 그래서 맨 처음의 이름은 그 스페아베리가 스웨덴의 요새란 뜻이었고 네. 러시아가 요새를 뺏은 후부터는 비아보리 요게 이제 러시아의 요새거든요. 그리고 나서 1917년에 독립을 하면서 이제 진정한 그 수오멘 그 린나 그 핀란드의 요새가 된 거죠. 이렇게 이름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그 수오멘 린나는 지금도 어떻게 군사적으로 기능이 있습니까?
지금에는 그 군사적 기능이 전혀 없고 이게 그 6킬로나 되는 성벽을 자랑하고요. 1748년도에 그 지어졌고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섬 안에 그 18세기의 어떤 건축 양식을 대표하는 한 200여 개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으로 그 등록이 됐죠. 지금은 딱 하나 기능이 있는 게 그 관광지로서의 기능 말고요. 그 핀란드 해군사관학교. 핀란드의 해군사관학교가 이 섬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이렇게 무기들도 많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네, 무기들도 여러 가지. 뭐 네. 전쟁 박물관도 있고 또 뭐 무기들도 있고 뭐 잠수함도 있고 뭐 참호도 있고 18세기 어떤 무기들이 그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볼 것들을 어떻게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볼거리를 많이 알아봤으니까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먹을거리죠. 그렇죠. 대체 핀란드 사람들, 헬싱키 사는 사람들은 뭘 먹고 삽니까? 헬싱키 사는 사람들은 역시 뭐 많이 먹고 살죠. 여러 어떤 가지로. 거요? 어떤 거? 근데 그 술록고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와, 이거 무슨 맛일까 이게? 그 술록고기. 술록고기가 그러니까 뭐 이 사실 핀란드에 산타클로스 마을이 있고 그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동반자가 누굽니까? 루돌프죠. 네. 루돌프가 바로 술록인데 그 루돌프를 먹는 겁니다. 어머나. 루돌프 그 술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술록을 식용으로 이렇게 그 이용을 하는데 술록고기를 뭔가 슬픈데. 먹고 네. 또 그 연어 샐러드, 뭐 연어 수프, 그래서 뭐 이 베이크드 세먼, 그래서 뭐 구운 연어가 많이 잡히니까요. 그 발트해에서 북해에서 많이 잡히니까. 그렇죠. 왠지 그래서 연어도 굉장히 많고. 근데 중요한 것은 네. 핀란드 음식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 화학 조미료가 안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조미료, 즉 소금과 후추, 요 두 가지만을 가지고 맛을 내니까 한국 사람들 맛에는 처음에는 약간 왜 이렇게 밍밍하지 하는 심심할 것 같은데? 약간 심심하지 밍밍하지 그런 느낌이 올 수가 있습니다. 라면 스프 이런 거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는. 라면 스프 뭐 별도로 갖고 가셔서 좀 이렇게 입에 부어 넣고 뭐 그러면 좋은데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좀 적응이 금세 됩니다. 과일 같은 건 어떤 거 먹어요? 이 과일이라기보다는 네. 그 핀란드 하면 역시 그 버섯과 베리, 특히 베리입니다. 베리. 베리. 예, 베리죠. 무슨 베리요? 베리인데 뭐 어떻게 JJ가 생각나는 베리가 어떤 무슨 베리가 있을까요? 스트로베리, 네. 블루베리, 네. 크랜베리? 네, 뭐 그 정도. 베리굿. 모르겠어요. 베리굿. 네, 이 핀란드에서는 베리가 베리굿 베리입니다. 네. 뭐예요? 그 뭐 우리가 뭐 제일 뭐 스트로베리 역시 말씀 잘하셨어요. 스트로베리 딸기 스트로베리가 있고요. 라즈베리가 있고 블루베리가 있고 크랜베리가 있고 링곤베리가 있고 뭐야? 빌베리가 있고 뭐야? 밀베리가 있습니다. 뭐 이 네. 정도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이 남미 아마존에서 온 아사히베리까지 그 뭐 베리라고 붙은 베리가 되게 거는 많네. 뭐 베리가 안 붙은 베리들도 많고 네. 근데 베리가 붙은 거는 뭐 이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베리가 그 핀란드의 아주 신선한 그 공기와 그 이 호수의 나라의 그 양질의 물을 빨아들이고 컸기 때문에 그 6월에서 10월 요 사이에 많이 크거든요. 우리가 하기라고 말하는 요 백야가 있는 요때 이제 그 베리가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핀란드 다람쥐하고 그 핀란드 사람들하고 그 좋은 베리를 따먹기 위해서 경쟁을 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베리를 많이 따서 많이 네. 그 음식에 적용하고 많이 먹죠. 사람들 이름에도 베리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쪽 사람들은. 예, 핀란드 사람들 축구 선수들 보면 무슨 베리 많더라고요. 예, 그건 스웨덴입니다. 그거는 맞아요. 스웨덴 선수들 중에 무슨 베리베리, 융베리 뭐 이런 융베리, 네, 룬베리 많았어요. 그리고 무슨 도시 이름 중에서 뭐 예테보리 이런 거는 스웨덴이고 핀란드는 이제 그 베리는 안 들어가고 음식에만 이제 베리가 들어가고 이쪽 사람들은 무슨 손 아닙니까? 무슨 손? 손은 이제 그건 노르웨이나 이제 그 어이, 덴마크고 이제
이 핀란드 이름은 무슨 라가 많이 들어가요. 라. 무슨 뭐 라. 티무 하꼴라 뭐 이런 제 친구 이름이 티무 하꼴라인데 네. 뭐 이제 티무 하꼴라 이렇게 하꼴라. 약간 중동 쪽 뭐 약간 느낌인데? 중동 냄새가 나네. 중동은 아니고 약간 어. 그 핀족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동방민족 핀족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어. 티무 하꼴라 뭐 이런 식의 자꾸 뭐. 다른 쪽으로 빠지는데 제가 아니 제가 그 브랜드 중에서도 뭐 아틸라 뭐 이런 거 이달라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라 뭐 있는데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라로 많이 끝나는 이름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술록고기 혹시 드셔보셨어요? 아 저는 먹어봤습니다. 아니 어떤 고기 맛? 어떤 고기랑 비슷해요? 아 술록고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어떤 사람은 양고기와 비슷하다. 어떤 사람은 뭐 약간 그 좀 역한 냄새가 난다. 아 냄새가 좀 달라요? 예, 냄새가 좀 있죠. 아무래도 그 술록의 냄새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적응할 만 하더라고요. 근데 양고기 쪽에 조금 가깝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의외로 이게 약간 소고기스럽고 네. 그걸 저는 필레로 먹었거든요. 필레로 먹었는데 술록을 핀란드 말로 포로라고 합니다. 포로. 포로? 예, 포로. 그리고 우리나라 뭐 전쟁 포로가 아니라 네. 포로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포로 필레를 주문을 하면 스테이크가 이것도 역시 그 미디엄으로 해달라 그러면 미디엄으로 해주고 뭐 웰던으로 해달라고 웰던을 해주는데 저는 상당히 부드럽고 괜찮았습니다. 그 기름도 별로 없고요. 굉장히 맛이 아 좋았습니다. 부드러워요? 네. 아 저는 그런 거 시킬 때 어떻게 할지 몰라요. 무조건 미디움이거든요. 미디엄이 좋죠. 웰던 이런 거 하면은 잘 안 네. 맞을 것 같아요. 무조건 미디움입니다. 네. 그럼 다른 거 뭐 추천하실 만한 그런 음식들 없을까요? 그 핀란드가 의외로 네. 이 그 음식 종류가 많습니다. 음식 종류가 굉장히 그래요? 많은데 그래서 역시 그 하나 더 그 술록고기 하나 더 소개를 드리면 네. 그 뽀로 까리스티스라는 그 음식이 있어요. 뽀로 역시 뽀로가 들어갔으니까 술록이 베이스가 되겠지. 뽀로 까리스 요거는 술록 고기 볶음입니다. 술록 고기를 이렇게 요리하는 방법이 레시피가 굉장히 많은데 네. 술록 고기 볶음인데 요것도 스테이크보다는 냄새가 좀 그 덜하면서 굉장히 그 맛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마카라라고 하는 핀란드식 소세지가 있습니다. 아 소세지인가요? 소시지인가요? 이거 소시 모르겠습니다. 예, 소시지, 예, 소세지. 예, 예. 소세지라고 하시죠, 그냥. 네. 예. 마카라 소세지가 그 맛이 굉장히 좋았고요. 이 마카라 요 소세지는 항상 그 맥주랑 같이 먹어야 됩니다. 저도 엄청 먹었습니다. 그 백야 때. 예. 그 마카라 소세지가 있고 또 하나는 요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살미야끼라고 알 리가 하는 없죠. 예. 살미야끼라는 그 감초 젤리가 있어요. 아마 젤리요? 한국에서도 그 맛본 분이 계시는데 약간 그 갈색 짙은 갈색인데 그 입에 이렇게 넣으면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그 썰어놓은 타이어를 씹는 기분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맛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먹자마자 에이 뭐야 그러고 뱉어버리는 분도 있고. 네. 근데 이게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갖고 그 단계만 넘으면 그 조금 전에 먹었던 술록고기의 냄새를 입안에 탁 퍼져 남아있던 술록고기의 냄새를 싹 제거해주는 그 감초 젤리가 있는데 요 쌀미야끼도 있고 그리고 이 역시 핀란드의 주식은 감자거든요. 그래요? 감자인데 우리나라에서 먹는 동글동글한 그 강원도 감자가 아니라 그 무이쿨라 감자. 푸이쿨라 감자라고 해서 이 바나나 같이 길쭉한 감자가 있어요. 아 감자가 고구마처럼 길어요? 예, 바나나 같이 이렇게 긴 감자가 있는데 여기 제가 그 작년에 핀란드 대사를 만났는데 핀란드 대사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기는 그 이 푸이쿨라 감자를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핀란드 음식에는 푸이쿨라 감자가 언제나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이걸 먹어봤는데 뭐 맛은 비슷한데 그 모양이 그 약간 바나나스러워서 굉장히 약간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요 그 감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요 스테이크 술록 스테이크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카라라는 소시지를 먹을 때에도 나오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그 뭉끼라고 하는 도나스가 있습니다. 아 도나스인가요? 도나스. 도나스. 어디서 옛사람 느낌이 확 옵니다. 예, 도나스. 미안합니다. 도나스가 아니고 예, 도넛인데 네. 구멍이 없습니다. 구멍이 없는 도넛입니다. 이 뭉끼라고 하는 요 음식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뭉끼라는 음식을 먹고 또 그 뿔라 예, 뿔라지마 뭐 뿔라 그 뿔라라는 그 이 시나몬 롤 같이 생긴 빵이 있는데 뭐 저같이 여행자들은 뭐 툭하면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비싼 걸 먹을 수 없으니까 네. 이 대중적으로 뭉끼도 많이 먹고 뿔라도 많이 먹고 뭐 마카라도 많이 먹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쪽 사람들 연어 많이 먹는다면서요? 예, 연어 많이 먹습니다. 연어가 그래서 핀란드 그 연해에서 잡히는 그 아주 천연 연어죠. 네. 양식 연어가 아니라 천연 연어로 만든 그 수프가 있는데 연어 로이게이토 연어 수프 그 로이게이토라고 하는 연어 수프가 있는데 이건 꼭 드셔야 됩니다. 요 연어 그 스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뭉끼라고 하는 뿔라라고 하는 요 빵하고 같이 드시면은 그
뭐 너무 좋고요. 그 여기에 이제 와인이나 그 핀란드 맥주를 같이 곁들이시면 그 너무 좋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브라이언은 핀란드에서 먹었던 것들이 다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 보네요. 아무래도 그 동방민족, 그 핀란드 사람들이 동방민족이다 보니까 저도 뭐 동양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왠지 모르게 그 핀란드에도 정이 가는 것 같고 네. 실제로 핀란드의 북부 지방을 라플란드라고 하는데 그 라플란드에 가면 아직도 눈도 이제 그 이렇게 이 검정색 눈에 체구도 좀 아담한 그런 네. 사람들 종족들이 많이 삽니다. 오, 헬싱키에는 유력합니다. 약간 그 이렇게 백인종이라 그러나요? 백인종들이 많이 그 있지만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런 민족이 있는데 핀란드 사람은 왠지 모를 그 동질성을 많이 느껴서 핀란드 음식도 맞고요. 그래서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맛있게 먹고 나서 네. 그 음식도 잘 맞으면 혹시 뭐 거기서 즐긴 쇼핑 이런 거는 기억나시는 거 없습니까? 쇼핑은 네. 어떤 거 봐야 됩니까? 쇼핑은 그 빼놓을 수가 없고 거기서도 동질감을 느끼시나요? 뭐 거기서도 동질감을 느낍니다. 오. 거기서도 그 동질감을 느끼고 이 그 쇼핑을 할 때 이게 뭐 이렇게 뭐 보일 듯 말 듯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 디자인 속에서 느껴지는 동양의 냄새, 이 동방의 냄새, 네.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그 쇼핑이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쇼핑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쇼핑을 하면 일단 아라비아 공장, 아라비아 팩토리, 아라비아라고 하는 도자기 브랜드가 있는데 이게 아라비아요? 핀란드의 3대 브랜드입니다. 3대 아라비아면은 그 중동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라고 하면 갑자기 왜 뜬금없이 그러니까, 헬싱키에 아라비아가 나오느냐. 아라비아가 문화가 나오냐. 뭔가? 그래서 여기 중동 사람들이 이 난민들이 오셔갖고 중동 분들이 오셔갖고 이 뭐 공장을 만든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네. 헬싱키 북쪽에 있는 마을이 동음이의어가 되게 발음도 안 되네요. 동음이의어가 예. 되겠죠. 그래서 그 마을 자체가 아라비아입니다. 그 마을에서 어. 이 태동이 됐기 때문에 아라비아 그 공장인데 이게 도자기 회사입니다. 도자기 회사. 도자기가 되게 예쁜가 봐요. 예, 1873년에 문을 열었는데 네. 그 당시면 스웨덴이 지배하던 때입니다. 스웨덴 사람들이 그 아라비아 그 거기 도시에다가 그 타운이겠죠. 그 도시 마을에 그 도자기 공장을 만들어서 물론 인력 노동력은 핀란드 사람들이 제공을 했겠죠. 네. 그래서 그 도자기를 구워서 러시아 귀족들한테 판 것이 그 시작이 된 아라비아 팩토리, 아라비아 공장이라고 하는 거기는 꼭 가보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가도 도자기 그거 바로 사면 되겠네요, 거기서? 네, 근데 좀 뭐 돈이 항상 여행객들은 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단가가 꽤 됩니다. 물가도 좀 비싼가요, 핀란드? 핀란드에서 뭐 돈 자랑을 하면 뭐 큰일 나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한 번 타는데 뭐 하나 먹는데 먹으면은 뭐 몇만 원이고 버스 타고 트램 타는데도 뭐 3,000원, 4,000원, 5,000원을 내야 되니까요. 비싸구나. 네. 좀 싸게. 네. 그래서 이제 그 세컨 퀄리티 판매대를 따로 만들어서 이제 뭐 오게티라고 이 장인들이 막 도자기를 구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라비아 도자기를 뭐 수많은 뭐 컵도 있고 뭐 텀블러도 있고 뭐 이 접시도 있고 막 만드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그 무슨 약간 뭐라 그래 오게티 약간 뭐 이렇게 하자. 하자가 약간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진열해서 팝니다. 그 세컨 퀄리티 판매대가 있는데 좀 싸게 파는구나. 예, 그 반값 이하로. 반값도 안 되게? 네, 반값도 안 되게. 난 무조건 그거 사야겠다. 네, 그래서 요거를 그 네. 뭐 경제 사정이 안 되면 네. 굳이 뭐 이렇게 정품보다는 뭐 다 정품이죠, 정품은. 요 세컨 퀄리티 제품도 사오는 게 뭐 하나의 기념이 될 수도 있을 약간 것 같습니다. 만들다가 중간에 재채기 한번 나오거나 이럴 때 네. 하자가 생기면 그렇죠. 반값에. 그리고 저는 핀란드 딱 검색을 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무민이라는 캐릭터가 네, 핀란드 캐릭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무민이 바로 그 핀란드의 그 캐릭터고요. 그게 무민이 1945년도에 처음으로 그 발표가 됐으니까 요즘 게 아니었어요? 요즘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요즘 게 아니고 1945년도부터 1970년까지 연재된 그 어떻게 뭐 소설이면서 만화죠. 그 작가인 토베 얀손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 그 토베 얀손 하면 어떻게 토베 얀손이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남자 이름인 것 같은데요? 좀 왠지 이렇게 남자 필이 나죠. 토베 얀손 그러니까 토베 네네. 얀손. 근데 이분은 여성입니다. 그래요? 이분은 여성이고 이름이 그 86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작품 활동을 하셨다라고 하고 그 이분이 또 그 이 무민을 그 난탈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난탈리라는 도시에 그 헬싱키 남서부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 도시에 헬싱키랑 뭔가요? 헬싱키에서 한 150km 정도 가야 됩니다. 그 난탈리라는 네. 도시에 무민월드
무민 월드를 이분이 기획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토베 아, 얀손이라는 무민이 분이. 잔뜩 있는 동네인가요? 그렇습니다. 오, 아니 그 무민이 근데 갑자기 우리한테 왜 유명해진 거예요? 그 예전부터 있었던 캐릭터인데 저는 몰랐잖아요, 우리가. 그 일본에서는 네. 약간 비교가 됐는데 일본에서는 그 무민 관련된 무민가족의 무슨 모험인가요 하는 애니메이션이 예전부터 나와서 인기를 끌었고 네. 그 무민의 내용 자체가 그 핀란드의 어떤 어려움, 여기서 말하는 어려움은 식민 지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00년 동안 이게 식민 지배를 당하는 어떤 그런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유럽 사람들, 뭐 특히 아시아 사람들한테 많이 어필하지 않았나 싶고 네. 그 무민이 약간 어떻게 생긴지는 아시죠? 무민이 생긴 무민의 그거 형태는 약간 아시죠? 하얀데 뭔지 네. 모르겠어요. 곰 같기도 하고 약간 네. 하마 같기도 하고 뭐예요, 그게? 이 뭐 하마 비슷한데 사실 하마는 아니고요. 네. 그 핀란드 전설에 보면 그 거인이 하나 나옵니다. 초대 거인이 나오는데 그 거인의 이름이 트롤입니다. 트롤. 네. 근데 그 아, 트롤의 입이 엄청 큽니다. 약간 하마같이 생겼대요. 네. 그 하마같이 생긴 것을 토베 얀손이 이렇게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하마스럽게 만들었는데 너무 하마는 귀엽게 만든 아니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무민을 보면은 이제 무민 마마, 무민의 엄마가 되겠죠. 무민 마마, 그리고 무민 파파, 무민의 아버지가 되겠죠. 무민. 이렇게 세 명의 캐릭터 주인공이 나와서 계속 새로 생기는 에피소드에 대응하고 계속 이렇게 뭐 문제가 생기면 풀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풀어가는 그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식민 지배를 뜻하는 게 아닌가. 식민 지배를 뜻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우리나라는 조금 늦었는데 뭐 이 매니아층도 있습니다. 뭐 내 매니아층도 상당히 많고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재밌는 게 제가 그 토베 얀손이 그 여성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토베 얀손은 사실 그 동성애자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즈비언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핀란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뭐 레즈비언이 뭐 작가 활동을 한다 그러면 막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고 아무런 뭐 이런 범법 행위도 안 했는데 막 그런 게 쏟아지는데 이분은 이 동성애자였지만 아무런 사회적 편견 없이 정말 편하게 작품 활동을 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역시 핀란드는 개방적인 나라다. 모든 것을 포용하는 나라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우리도 이제 많이 바뀌어서 네. 뭐 비난하고 그러진 않을 것 아,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홍석천 씨도 제가 실제로 봤는데 되게 남성적이시더라고요. 그렇죠. 이태원에 있죠. 터프합니다. 네. 직접 봤는데 아니 그럼 그 아라비아 도자기 공장 말고요. 네. 또 이게 우리가 쇼핑할 만한 특별한 곳은 없습니까? 가장 유명한 곳? 가장 유명한 그 백화점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스톡만 그 백화점이 있습니다. 1893년에 네. 이 스톡만 그 백화점이 문을 열었는데 이 백화점에 가면은 이제 아라비아 그 도자기, 아라비아 핀란드라고 하는데 아라비아 핀란드 도자기 말고 이달라, 요한나 글릭센, 뭐 마리메코라는 브랜드 모든 브랜드를 브랜드 이름이요? 예, 브랜드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아라비아 공장 가면은 이제 이달라하고 아라비아 공장은 뭐 아라비아 도자기는 거의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도자기만 계속 볼 수 있었는데 스톡만 그 백화점에 가게 되면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많은 이런 이달라라는 브랜드, 뭐 마리메코라는 브랜드, 뭐 이런 브랜드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쇼핑의 메카입니다. 건물도 되게 예쁘고요. 저는 $2 그래가지고 전 달러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네, 뭐 $2. 거기 가도 무민 많겠다. 무민이 여기 핀란드 캐릭터면. 가면은 네. 뭐 그 무민도 당연히 있고 5층에 가면 네. 이 무민 카페가 크게 있습니다. 그 무민 카페? 예, 여기 무민 카페에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데 사진 많이 찍겠네. 네, 사진 거기 포토 스팟입니다. 어. 그래서 무민이 큰 그 캐릭터 거의 사람 크기만한 아. 무민 그 피규어가 서 있는데 그 무민 피규어 앞에서 이렇게 사진도 많이 찍고 이제 5층에 많이 갑니다. 근데 하나 흠이 있어요. 좀 거기가 딴 데보다 비쌉니다. 비싼 게 좀 흠이고. 그리고 문제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마리메코라는 브랜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브랜드는 그 왜 유명해졌느냐?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 미망인인 그 제클린 케네디가 1960년대에 이 마리메코의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제클린 케네디가 입은 드레스를 만들었던 그 브랜드가 바로 마리메코인데 우리나라 여성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메코 브랜드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 직접 가서 보시면 그 기하학적 무늬라든가 정말 그 아방가르드스러운 그런 그 핀란드적인 그런 그 모더니즘 이런 그 디자인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마리메코 브랜드를 제가 그래서 그 디자인하시는 분들 특히 디자인하시는 분들은 요
이 텍스타일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마리메코 요 브랜드를 꼭 보셔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아까 그 아라비아 도자기 공장에선 세컨 퀄리티라 그래서 네. 반값 이하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네. 이 백화점에서는 혹시 좀 더 싸게 사는 방법 없습니까? 여기는 없습니다. 뭐 바겐 세일할 때 외에는 여기 네. 세컨 백화점이기 때문에 네. 세컨 퀄리티는 여기는 그 없습니다. 아니 그냥 뭐 이게 텍스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그 8층에 가시면 네. 요 스톡만 백화점 8층에 가면 역시 고객 센터가 있어요. 서비스 네. 센터가 있는데 이 서비스 센터에 일단 가시면은 그 10% 할인 쿠폰을 줍니다. 아 할인 받을 수 있네요. 네, 기분 굉장히 좋죠. 근데 네.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못 받아요. 거기 맨 처음에 가시는 분들 막 사시는데 네. 8층에 가셔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10%그 할인 티켓을 받으시는 게 좋고 40유로 이상 되는 제품 아이템을 40유로 이상 되는 아이템을 만약에 한 가게에서 샀다. 그렇게 되면은 그 부가세를 그 반환을 해줍니다. 근데 부가세율이 아이템마다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네. 어떤 거는 부가세가 많이 붙고 어떤 것은 부가세가 좀 조금 붙고 그래서 그 이제 부가세가 적은 것은 한 9%, 네. 많은 것은 24%까지 그 현금으로 다서 영수증을 주면 현금으로 그 서비스 센터에서 공항에서 이렇게 환급 받으셔도 되지만 그 서비스 센터에서 현금으로 약간의 수수료를 제외하고요. 3% 정도 수수료를 제외하고 그 부가세를 환급을 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잊지 마시고 환급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렴하게 사는 방법이 있네요. 네, 그 뭐 있죠. 뭐 저기 비록 정품이지만 네. 아 그러면 그 백화점에서는 뭐 볼만한 건 없습니까? 이 백화점 스톡만 백화점? 예, 스톡만 이 그 스톡만 죄송합니다. 그 스톡만 백화점에 있는 아이템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그 핀란드 디자인을 그 대표하는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고 네. 그 디자인을 보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고 또 그 별관하고 그 스톡만 백화점이 그 별관이 있는데요. 별관하고 이렇게 지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 안 나가고 지하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셔서 아 별관하고 별관 본관이. 예, 별관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오시면 되는데 그 별관으로 이어지는데 그 별관이 그 유명한 정말 그 유명한 그 아카데미아 서점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아카데미아 서점이 왜 유명한가? 왜요? 왜 유명할 것 같아요? 책이 많아서? 책이 오래돼서? 책도 뭐 무지 많습니다. 근데 네. 교보문고보다는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렇게 크진 않구나. 예. 예. 핀란드의 국민 건축가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어떤 모더니즘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알바 알토 세계적인 건축가 정말 건축학도라면 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반드시 넘어야 될 그 산 알바 알토가 이분이 네. 그 핀란드 지폐에도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유로를 써서 안 나오는데 네. 예전에는 이 지폐에도 나온 분이에요. 그리고 이 알바 알토가 이 디자인한 서점입니다. 그래서 이 그 천장에 뚫려 있어서 천장에 그 유리창, 천장이 시스루입니다. 천장에서 이렇게 쫙 밑으로 내려오는 그 햇빛의 오. 광경이 굉장히 그 저기 아름답고요. 네. 그리고 기하학적인 창문을 다 디자인을 다르게 해놨는데 오. 그 창문 디자인이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혹시 그 일본 영화 그 까모메 식당이라고 혹시 보셨나요? 아 까모메 뭔지는 식당? 압니다. 예. 네, 뭔지는 아시겠죠? 거기 핀란드 나오지 않아요? 네, 거기가 핀란드입니다. 까모메 식당. 헬싱키인가? 예, 헬싱키. 그렇죠. 헬싱키에 네, 있습니다. 들어봤어요. 그게 우리 네. 그 윤식당이 약간 모티브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네. 모티브가 당연히 됐을 것 같고 네. 요 까모메 식당의 두 주인공이 네. 바로 처음 만나는 장소가 요 아카데미아 서점의 2층에 있는 그 영화에도 알토 나오는구나. 카페. 알토 카페라고 하는데 여기도 굉장히 비싼 데입니다, 사실은. 이 알토 카페에서 까모메 식당에서 나오는 그 두 주인공이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 그 서점 가서 책 한번 보고 싶은데 한글로 된 건 없겠죠? 네. 뭐 한글로 된 거는 뭐 안 특별 되겠네요. 주문을 하셔야지. 그 사진만 저기- 찍고 나오겠습니다. 네, 네. 저는 역시 서점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스트릿입니다. 네. 제 스타일은요. 저 사람들하고 북적북적 좀 거려야 되는데 네. 그럴 만한 곳은 없습니까 또? 당연히 있습니다. 어디요? 이 지금 북유럽에서도 노르딕 국가에서도 가장 유명하다라고 하는 히에타라하티 마켓. 저는 맨 처음에 히에타라하티 요 말을 들었을 때 네. 그 저기 유명한 스파이 마타리가 전 생각이 났습니다. 마타리가. 네. 마타리가 생각이 나는 마타리는 아니고 뭐 하는데요? 그 히에타라하티 요 마켓이 발음하기도 힘든 요 마켓이 그 벼룩시장입니다. 아, 물건 사고 파는데요? 네, 플리마켓 벼룩시장입니다. 오, 근데 요 이런 이름이 벼룩시장은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상시적으로 열립니다. 주말에만 열리는 게 아니라 있구나. 네. 상시적으로 열리고 여름철에는 특히 이제 5월하고 9월 그 사이에는 일요일에도 열리는 그 어떻게 보면 북유럽 최고의 벼룩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떤 게 나옵니까 거기에 물건들이? 집안에 뭐 소품부터 시작을 해서 네. 심지어 뭐 돈이 궁했는지 명품을 내놓는 사람도 있고요. 좋다 그런 거. 그리고 막 그 1800년대 중반에 만든 도자기도 나오고 애들 장난감도 나오고 덴마크 거지만 뭐 레고도 나오고 어. 뭐 이 레고 덴마크 거예요? 예, 덴마크 겁니다. 그곳은 네. 핀란드 게 아닙니다. 유감스럽습니다. 네. 그 무슨 수저도 나오고 심지어 신발도 나오고 어. 팔 수 있는 핀란드 사람들이 검소하기 때문에 절대 안 버립니다. 이렇게 사용 가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용 가치가 5%만 남아 있어도 그것을 벼룩시장에 나와서 팔고 그것을 다 협상을 통해서 그 흥정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인데 여기가 너무 재밌는 그 벼룩시장이죠. 꼭 가봐야 되는 그 히에타라하티 마켓이었습니다. 그런 성향이면 우리나라 그 중고나라 같은 네. 그런 것도 많이 발전돼 있겠어요. 그 이게 카페 같은 데서 막 글 올리고 그건 그건 잘 모르시나요? 그 노키아의 나라였기 때문에 네. 온라인은 뭐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발전을 했을 수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사면은 일단 뭐 약간 정이 없죠. 약간 삭막하고 뭐 그런데 예, 이 벼룩시장 마켓에 가서. 가면은 네. 이제 핀란드 사람들이 아까 제가 무표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을 잘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가면 이제 약간 이제 물건 팔아야 되니까 좀 이게 달라지겠네. 웃는 사람도 좀 있고 이렇게 그 맥주 드시는 약주 드시는 분도 있고 팔아야 이제 여기 되니까. 인간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너무 좋아하는 명소가 됐죠. 그러면 궁금하다. 저 그 우리 동양 사람들처럼 협상 같은 거 할 때 흥정할 때 어머니 너무 비싸요. 약간 유럽 사람들도 그런 느낌일까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약간 이런 거 뭐 하시는. 그랬다가는 경찰을 부르겠죠. 이제 뭐 저기 그막 이거 좀 그러면 했다고. 막 꼬장 부리고 이러면은 그 저기 그 뭐 하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면 그럼 시간은 어떻게 돼요? 시간은 아침 8시부터 네. 8시부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해가 좀 일찍 지기 때문에 오후 4시 정도면 이제 파장입니다. 오후 4시 정도면 이제 파장이 돼서 일찍 끝나는구나. 예. 그래서 일찍 끝나기 때문에 아침 일찍 가서 이제 빨리 그 물건을 사고 이제 뭐 오후 4시 정도면 이게 파장이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명품이나 여러 가지 또 물건들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사고 싶으면 이 히에타라하티 네, 마켓으로 히에타라하티.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는 저희 팟캐스트만의 아이덴티티 백미죠. 너만 몰랐던 헬싱키입니다. 브라이언, 그렇습니다. 헬싱키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또 숨겨져 있는 게 있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뭐 계속 뭐 파면 팔수록 나오는데 네. 사실 여기는 숨겨졌다라기보다도 이게 누구나가 또 다 가지만 또 잘 모르는 너무 이렇게 가는데 다양하기 몰라요? 때문에 네. 그런 장소가 있는데 그 카우파토리 광장입니다. 여기 카우파토리 광장 마켓 광장이라고 하는데 마켓 플라자라고 하는데 예. 카우파토리 광장 있습니다. 여기 항구 바로 옆입니다. 그 수멘 린나 섬을 가는 페리를 바로 요 항구에서 타는데 요 카우파토리 요 그 전통 노천 재래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히에타라하티는 벼룩시장이고 네. 벼룩시장하고 이제 일반 재래시장의 차이는 아시겠죠? 벼룩시장이고 여기는 전통적인 노천 재래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팔아요? 여기서는 뭐 야채도 팔고 베리도 팔고 그 소세지도 팔고 뭐 술록고기도 팔고 뭐 감자도 팔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느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뭐 채소, 생선, 뭐 우리나라 뭐 남대문 시장보다도 더 재미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약간 막 술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약간 그런 느낌입니까? 여기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남녀노소가 네. 여기만큼은 좀 표정에 무장 해제를 하고 표정을 좀 약간 자유스럽게 하고 돌아다니고. 네. 근데 그 옆이 이제 그 항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다채롭고 그 아름답게 보이죠. 여기도 시간을 좀 빨리 닫나요? 애석하게도 여기는 이제 그 아침 그 6시 반부터 네. 이제 그 오후 2시 왜 이렇게 일찍 닫아 다들? 오후 2시 정도 되면 역시 파장하는 분위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오후 4시 정도 가면 이제 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오후 2시까지 열리는데 역시 그 백야가 진행이 되는 5월부터 9월까지는 좀 더 오래 합니다. 그때는 더 그럴 때는 이제 다니니까. 약간 특설 요 시장을 열어서 그때는 이제 그 부정기적으로 야시장도 엽니다.
야시장도 엽니다. 그러면 혹시 데이트 코스로는 추천할 만합니까? 여기는 데이트를 반드시 해야죠. 여기서 뭐 데이트를 안 하고 이제 혼자 다닐 필요는 없고 여기서는 꼭 데이트를 해야 되는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또 항구가 있으니까 페리를 타고 수오메리나로 넘어가는 그건 아주 절호의 그 찬스면서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여성분과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브라이언하고 말고요. 네. 저랑 가면 안 되죠? 네, 절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유럽의 소개로 헬싱키를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네. 헬싱키 여행은 우리 브라이언이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입니까? 네. 이 헬싱키는 참 말할 게 너무 많은데 사실 오늘 말한 거는 사실 너무 작게 말한 거고 네, 역시 헬싱키도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항상 그 말씀하시네요. 네, 정말 참 아쉽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는데 헬싱키는 핀란드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SISU 발음도 쉽습니다. 시수. 시수? 네, 시수의 나라다. 네, 핀란드 말로 이 시수라고 하는 것은 예. 이 은근과 끈기를 말합니다. 은근과 끈기. 이 핀란드는 시수의 나라다. 왜 그렇죠? 그래서 그 700년이나 스웨덴이나 러시아 합쳐서 700년이나 그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살아남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700년이나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700년을 받았으니까 막 스웨덴 사람들을 증오하고 러시아를 쳐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그 다 이렇게 포용을 하는 그죠. 휘바. 그렇죠. 휘바하면서 네. 그 은근과 끈기의 정신이 너무 좋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누군가를 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헬싱키에 가서 이 핀란드의 희수 정신을 그 좀 배웠으면 좋겠고 네. 또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그 노키아가 역시 핀란드 회사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국가 경쟁력 1위, 국제 학력 평가 1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반부패 지수 1위, 교육 경쟁력 1위 이런 것들을 이루어낸 나라입니다. 네. 이런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역시 그 은근과 끈기가 없이는 이런 것들을 이뤄낼 수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헬싱키 사람들이 간혹가다 미소를 짓지만 네. 그 미소 속에 이렇게 은근과 끈기가 묻어날 때 정말 참 보기가 좋습니다. 따스하고 그래서 이 어떤 친절함을 배우고 은근과 끈기를 배우고 남을 용서하는 어떤 포용력을 배우고 넓은 아량으로 다른 사람을 좀 용서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좀 배우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저는 그 정말 그 강력하게 헬싱키 여행을 강추합니다. 끈기가 없는 저로서는 꼭 가봐야 할 곳이군요. 뭐 가셔서 좀 끈기가 백야를 없습니다, 제가. 맛보시면서 좀 커피 좀 드시면서 뭐 그러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도시 여행 브라이언과 함께 떠나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도시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외쳐볼까요? 브라이언 정의 도시 여행 이도 저도. 맥주 어떻게 아까 말씀하시려다가 말았잖아요. 네. 아까 오늘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안 했네. 그러니까 요거를 네. 빠뜨렸는데 요걸 안 하면 네. 요거 참 그 뭐 안고 빠진 그 안고란 말도 조심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이 속이 안고가 무슨 특정 나라의 언어인가요? 이 안고 빠진 그 무슨 빵 같은데 어쨌든 그 역시 다른 유럽이 그렇듯이 핀란드도 그 맥주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근데 이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맥주가 하나 있는데 핀란드 맥주예요? 네, 핀란드 맥주입니다. 핀란드 맥주인데 요게 그 라플란드 지방의 빙하의 물로 만든 진짜? 빙하의 물로 브루어리라는 그런 맥주입니다. 우와. 그 이름이 너무 예뻐요. 이름이 그 라핀쿨타. 라핀쿨타. 예, 뭔가 좀 황제스럽고 좀 고급스러운 이름 아닙니까? 라핀쿨타. 아, 그런가요? 예. 라핀쿨타라는 맥주가 있는데 네. 요 라핀쿨타 맥주 말고도 뭐 카르후, 뭐 올비, 코프 이런 맥주도 있는데 네. 뭐 한번 이 어감적으로 어떠세요? 라핀쿨타가 더 약간 프리미엄 그런 냄새가 납니까? 뭐 카르후, 올비, 코프 이런 게 납니까? 듣고 보니까 그런 그렇죠. 거라고 해. 라핀쿨타가 굉장히 이렇게 품격 있는 그 발음인데 맛도 너무 좋아요. 그 빙하의 맛이 어때요? 빙하의 맛은 그 이렇게 온몸을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온몸이 정제되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라핀쿨타라는 맥주를 꼭 드셔야 되는데 네. 요 라핀쿨타가 그 도수가 네. 5.2도입니다. 그러면 뭐 우리보다 높은 예, 우리나라보다 거죠? 0.7도가 높은 맥주인데요. 높은 맥주인데 왜 제가 이 맥주의 도수를 라핀쿨타 맥주를 말씀드리면서 네. 도수를 얘기하냐 그러면 그 핀란드 주류법이 있는데 4.7도까지 알코올을 함유한 그 주류들 맥주가 되겠죠 보통 4.7도까지는 그냥 마트에서 손쉽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럼 또 이상이 그런 없어요? 4.7% 이상이 되면 정부가 공인한 그 알토라는 술 전문 매장이 있습니다. 네. 알토라는 술 전문 매장에 가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주류를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4.7도까지는 용인을 해주고 누구나 살 수 어디 매장 있게끔. 가서 먹어야 그리고 되는구나. 5.2도 저기 4.7도 이상이 되면 그 못 사는데 그 라핀쿨타가 5.2도니까 어떻게 못 사겠죠 당연히. 네. 그 일반 매장에는 못 사겠죠. 그래서 라핀쿨타를 마시기 위해서는 레스토랑에 가야 되고요. 그 레스토랑에 가서 이렇게 직접 그 생맥주를 먹던 백맥주를 먹는 게 그 가장 좋습니다. 이 맥주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핀란드에서는 라핀쿨타? 이걸 먹었는데 저는 사실 이 라핀쿨타를 먹으면서 웬일인지 그 꼼장어가 수많은 그 술록 스테이크가 아니라 빙하의 맛을 느끼면서 꼼장어가 생각이 났어요. 꼼장어가 생각이 나서 요 맥주하고 꼼장어하고 이렇게 콜라보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뜬금없이 사와봐야 템을 어떻게? 네, 그거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또 있어요. 이거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 핀란드가 유럽에서 주류세가 가장 높습니다. 주류세가 한 65% 가까이 됩니다. 주류세가 그죠? 굉장히 높죠. 그래서 다른 뭐 막 20% 주류세를 받는 나라도 있고 한데 60% 중반, 65% 정도 받으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높은 거죠. 세계적으로 높은 거구나. 그래서 술값이 좀 비쌉니다. 그럼 우리는 몇 퍼센트예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이 왜 안 나오나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 핀란드보다 주류세가 더 높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어딜까요? 우리예요? 네,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72%입니다. 와우.